누가 보면 어쩌려고 자꾸 연락해요. 이건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인 거 아는 사람이 왜 또 나오셨어요? 그건 어머님도 저 보고 싶었잖아요. 결혼 30주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 명수는 이미 거실에 나가 있었죠. 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참 긴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밥 차렸어요. 제가 거실로 나가 말했을 때 명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죠.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명수는 김치를 씹는 소리만 냈고 저는 그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죠. 그 눈빛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날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날 저녁 딸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친구랑 갈게요. 집 좀 치워놔요. 친구? 누구? 사위 친구요. 도연 씨. 회사 선배인데 요즘 좀 힘들어해서 우리 집에 데려가려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방 정리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명수는 벌써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나 이렇게 늙어가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나도 아무도 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거겠죠.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누가 들을까봐 두려워서. 아니, 사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까봐 더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기계적으로 집을 청소했습니다. 손님방 이불을 털고 거실을 닦고 음식 준비를 했죠.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해온 일. 그런데 그날 현관문이 열리고 소라가 들어왔을 때, 그 옆에 선 남자를 봤을 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 사람의 눈빛 하나가, 미소 하나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울 거라는 걸, 도현, 그 이름이 제 입술에서 나올 때마다 떨릴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2장. 낯선 시선의 시작.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도연은 35살이라고 했습니다. 제 딸 소라보다 3살 많은 나이. 그러니까 저보다는 23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깊었습니다. 뭔가 많이 겪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집이 정말 따뜻하네요. 어머님이 정성껏 꾸미신 게 보여요. 도연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명수는 30년 동안 집에 대해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뭐.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아니에요.
집은 사람을 닮거든요. 어머님 손길이 느껴져요. 그가 미소 지었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아니, 두근거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냥 오랫동안 잊고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상에 올렸죠. 소라와 사위, 그리고 도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수는 늦게 들어와 인사도 대충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와, 이게 다 어머님 솜씨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도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수줍게 웃었죠. 명수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도연은 음식 하나하나에 반응했어요. 이 나물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간이 딱 맞죠?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된 거 먹어봐요.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 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게 얼마만인지,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게 얼마만인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님이, 손님이라니요. 편하게 계세요. 도연은 자연스럽게 그릇을 들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의 어깨가 가끔 제 어깨에 스쳤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긴장됐죠. 어머님, 요즘 뭐 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뭐? 그냥 집안일하고 TV 보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도연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엔 동정도 무관심도 아닌 뭔가가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 네, 많죠.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그래도 어머님은 아직 젊으세요. 이렇게 예쁘신데. 저는 깜짝 놀라 도연을 봤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겠죠.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눈빛이,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이건 뭐지? 저는 베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옆방에서 명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미쳤나 봐, 정수가.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누군가 나를 봐준다는 것,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떠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집밥 먹으니 좋았어요. 또 오세요. 제가 말했을 때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또 와도 돼요? 네, 언제든지.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니, 처음으로 뭔가 채워졌다가 빠져나간 느낌.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3장. 금이 간 마음. 도연이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소라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도연의 소식이 들릴까봐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연 오빠가 공사 현장에서 다쳤대요. 뭐, 많이 다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크게는 아니고 갈비뼈에 금 가고 팔빈 정도래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느 병원인데? 엄마, 왜? 소라가 의아해했죠. 저도 제가 왜 그렇게 급하게 물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그냥 꽃이라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아, 그래요? 성모병원 501호예요. 근데 엄마, 나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 못 가거든요. 미안한데 한 번만 다녀와 줄 수 있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제 발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501호 문을 노크했죠. 들어오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도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왼쪽 팔에 깁스를 하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죠. 어머님?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소라한테 들었어요. 괜찮아요? 아, 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이 오실 줄은. 저는 도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라가 출장 중이래요. 대신 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연이 미소 지었지만 아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도연을 간호했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저녁을 먹여주고. 도연은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점 제게 의지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폐를 끼치네요. 괜찮아요. 이런 거 익숙해요. 외로우시죠? 밤 10시쯤 도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도연을 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어머님 눈빛 보면 알겠어요. 저랑 똑같거든요. 똑같다니? 외로운 눈빛이요. 도연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을 가만히 잡았죠. 저도 이혼하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도 그렇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제가 있잖아요. 도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당신한테 기대는 거. 제가 얼만데 당신은 얼만데.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도연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상한가요? 뭐가요? 어머님이 오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머님 손이 닿으면 떨려요. 이런 제가 이상한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도연의 병실에 남았습니다. 간이 침대를 빌려서 옆에 누워 있었죠. 새벽 3시쯤 도연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저는 일어나 도연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에 그의 얼굴이 보였죠. 어머님. 네. 저 지금 꿈꾸는 거죠?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그럼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어머님이 제 옆에 있는 거? 네, 진짜예요. 도연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깨달았죠. 제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걸, 도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하지만 제 손은 도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사장, 첫 균열. 도연이 퇴원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명수는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관심조차 없었을 겁니다. 어디 갔다 와? 어느 날 저녁 늦게 들어왔을 때 명수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래.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누굴 만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명수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도연은 제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집 근처 지나가다가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지금요? 네,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요. 도연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왔습니다. 명수가 없을 때를 골라서 우리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죠. 요즘 어떠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똑같죠, 뭐. 매일 혼자 계시면 답답하시겠어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게 슬픈 말이네요. 도연이 저를 가만히 봤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또 흔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명수가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밖에서 먹을 거야. 늦게 들어갈게. 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명수는 늘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묻지 않았죠.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보다가 답장했습니다. 아직이요. 혼자세요? 네. 제가 가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오세요. 30분 후 도연이 왔습니다. 손에 음식을 들고 혼자 드시면 안 되죠.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앉아 계세요.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도연의 뒷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잊고 있었거든요. 다 됐어요, 어머님.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도연이 있어서. 어머님, 네,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어머님 웃는 거 본 적이 없어서요. 진짜로 웃는 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불행하시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도연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도연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어요. 누가 어머니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 왜 이렇게 혼자 우세요? 왜 아무도 어머님을 안아주지 않아요? 도연이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안았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당신은 젊고 저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지금 어머님이 필요해요. 어머님도 저를 필요로 하잖아요. 도연의 품에서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삼켰던 외로움이, 아무도 몰라줬던 슬픔이. 도연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도 저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부드럽게. 저는 숨이 멎었어요. 도연 씨, 어머님,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천천히.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다녀왔어. 명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손님? 명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도연을 봤죠. 안녕하세요. 사위 친구 도연입니다. 어머님이 저녁 대접해 주셔서. 그래요? 잘 먹었어요. 그럼 이만. 명수는 관심 없다는 듯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와 도연은 서로를 봤습니다. 어머님, 가세요, 도연 씨. 하지만, 제발, 가주세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네, 이게 끝은 아니에요. 제가 다시 올게요.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손길이, 목소리가,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잠 못 주무시죠? 네, 저도요. 어머님 생각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전화 너머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내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만하자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어디서요?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5장. 불꽃과 그림자. 다음 날 오후 저는 도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카페였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제 시도지계속 편집 섞인 곳.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카페에 들어섰을 때 도연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섰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시는 거 보고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올 줄 몰랐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죠. 엄청 이상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어머님한테. 저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연 씨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편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자꾸 생각나요. 어머님 목소리, 웃는 모습, 슬퍼하는 눈빛. 도연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죠. 저는 어머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랑 있을 때는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솔직해져야 했어요. 행복해요. 그럼 됐어요. 그날 오후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쯤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어머님, 비 오는데. 괜찮아요. 택시 타고. 제 차 있어요. 태워드릴게요. 도연의 차에 탔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죠. 어머님, 집으로 바로 가실 거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제 곳으로 갈래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했습니다. 도연의 오피스텔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문을 닫았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도연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무서워요? 네, 저도요. 도연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만하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뭐가요? 그만하기 싫어요. 도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부드럽게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머님 향기. 좋아요. 도연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저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워요? 아니요. 떨려요. 저도요. 도연이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도연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다음은 뺨에, 그리고 입술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직 도연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은 거죠?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도연이 저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조명을 희미하게 켰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름다우세요. 도연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진심이에요. 어머님은 정말 아름다워요. 도연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옷깃을 넘겼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어떻게 긴장을 안 해요? 천천히 할게요. 도연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저는 작은 신음을 냈어요. 아,
어머님 목소리. 정말. 도연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도연 씨, 네,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 모든 게.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연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계속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연의 손길이 제 몸을 탐색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걸 만지듯이. 여기, 괜찮아요? 네. 여기는요? 아, 네.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아니,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을지도 몰라요. 명수는 한 번도 이렇게 저를 만지지 않았거든요. 기분 좋아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너무. 저도요. 어머님 만지는 거. 도연의 입술이 제 어깨에, 쇄골에,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를 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내도 돼요. 아무도 없어요. 창피해요. 창피할 거 없어요. 아름다운 소리예요. 도연이 제 몸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죠. 어머님, 도연 씨,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천천히. 저는 도연의 등을 꽉 안았어요. 아, 도연 씨, 괜찮아요? 네. 계속해요. 어머님 안. 너무 좋아요. 저도. 당신이.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리듬을 맞춰가며. 더 깊이 가도 돼요? 네. 더. 이렇게요? 아, 네. 좋아요. 제 몸이 떨렸습니다. 쾌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님 떨고 있어요. 멈출 수 없어요. 멈추지 마세요. 그대로. 도연 씨, 나, 괜찮아요, 어머님. 저한테 맡기세요. 절정이 왔을 때 저는 도연을 꽉 껴안았습니다. 소리를 참을 수 없었어요. 아, 어머님. 도연도 절정에 다다른 듯 떨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괜찮아요. 이대로. 우리는 서로를 꽉 안은 채 멈췄습니다. 한참을.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를 안았죠. 후회돼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어머님, 네,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그럼 뭐예요? 외로움? 집착? 아니면 진심이에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도 진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현실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기혼 여자, 도연은 제 사위 친구,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관계였죠. 도연 씨, 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도연의 품에서 6장
흔들리는 경계. 그날 이후 저는 도연을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명수가 없을 때를 골라서 우리는 도연의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때론 몸을 섞었고 때론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도연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저는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당신 없으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이 관계가 끝날까봐.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걸.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전화로. 어머님, 저예요. 도연 씨? 왜 집으로? 보고 싶어서요. 지금 시간 돼요? 지금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라였어요. 엄마 나왔어.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나중에.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죠. 누구 전화예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 친구요? 엄마가 무슨 친구가 있어요? 소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동네 아는 사람.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세요? 놀란 게 아니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소라가 화면을 봤습니다. 도연 오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 도연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그건 소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나 소라야. 왜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전화 너머로 도연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소라야? 그게 지난번에 병원에서 도움받아서 인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왜 집 전화로 했다가 핸드폰으로 또 해요? 그게 번호를 잘못. 소라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엄마, 설마. 뭘 설마. 아니, 이상하네. 오빠가 엄마한테 자꾸 연락하는 게 병원에서 도와줬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소라는 며칠 동안 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요? 마트. 또요? 어제도 갔잖아요. 필요한 게 있어서.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소라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도연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소라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 만났어. 무슨 친구요? 그냥 아는 사람.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라가 일어섰습니다. 나 다 알아요.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도연 오빠랑 만나는 거요. 그건, 엄마, 이게 뭐예요? 도연 오빠는 내 친구예요. 그 사람 얼마고 엄마는 얼만데.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야, 아빠한테 뭐 하는 거예요? 결혼 30년이나 했잖아요. 나도 알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알아. 이게 잘못된 거. 하지만 뭐요?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너희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나는 그냥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이었어.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알아. 나도 미쳤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연이가 날 봐줬어. 처음으로 누군가 날 여자로, 사람으로 봐줬어. 엄마, 소라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철없네요,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이거 아빠가 알면 어떡하려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끊으세요, 엄마. 지금 당장. 알았어. 약속해요? 응.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끊을 수 없다는 걸. 도연 없이는 다시 그 외로움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날 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라가 알았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떡해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정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도연이 집 앞에 왔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나왔어요. 잠깐만 만나요. 안 돼요. 제발이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 있었어요. 제가 타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망가요. 뭐? 저랑 같이 여기서 떠나요. 미쳤어요? 저 진심이에요. 어머님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저는 어머님이 필요해요. 도연 씨 현실을 봐요. 우린 불가능해요. 사랑하는데 왜 불가능해요? 사랑이라고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그냥 외로워서 서로 기댄 거예요. 아니에요. 전 진심이었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그렇잖아요.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어머님, 당신 인생 망치지 마세요. 나 같은 늙은 여자 때문에. 제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도연이 팔을 잡았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어머님은 그냥 어머님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도연 씨. 진짜 사랑이라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요. 이게 맞는 거겠지.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장 이별의 결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은 계속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소라는 저를 감시했죠. 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삶.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TV 보고 그리고 잠들기. 하지만 밤마다 도연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 손길, 온기. 모든 게 그리웠어요.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일 만나요. 마지막으로.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은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님, 앉아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죠. 이게 마지막인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야죠. 왜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린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도연 씨, 저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맙다니. 당신이 절 봐줘서, 사람으로 대해줘서, 외롭지 않게 해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아직 뛰는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럼 왜 끝내요? 당신 인생이 있잖아요. 나 때문에 망가지면 안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후회할까봐 젊은 시절을 나 같은 사람한테 허비했다고. 절대 후회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는 도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 시작해야 해요. 어머님만큼 좋은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도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안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연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님. 저도 사랑했어요.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끝내야 했으니까. 잊을 수 있을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해야죠.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도연의 어깨에 스쳤어요. 그의 향기가 코끝에 닿았죠. 모든 걸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을. 가요, 도연 씨. 네.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뒤돌아 걸어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어머님,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영원히.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숨이 안 쉬어지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 명수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요. 그래. 명수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도연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어요. 그의 향기를, 손길을, 온기를.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명수가 자는 걸 확인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과의 문자를 모두 지웠어요. 사진도, 통화 기록도, 모든 흔적을. 하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죠. 8장. 평범한 행복.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그동안 많은 게 변했습니다. 명수가 먼저 변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걸었거든요. 당신 요즘 표정이 어둡네요.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명수가 제 기분을 물어본 제 시도지게 속편집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미안해요.
명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당신한테 소홀했던 것. 30년 동안 당신이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네요. 저는 놀라서 명수를 봤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나이 들어서 후회한대요. 명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서요. 당신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 전에 이 말을 들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니, 늦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여행 갈래요? 우리 둘이. 명수가 제안했습니다. 여행? 응. 신혼 때 못 가본 데 많잖아요. 이제라도 가보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다음 주 우리는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 명수는 어색하게나마 저를 챙겼어요.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우리는 해변을 걷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당신 요즘 웃는 거 못 봤어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그랬나요? 전에는 그래도 가끔 웃었는데 요즘은 피곤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명수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보며 물었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당신이 힘들었던 거 알아요. 내가 못났죠. 남편 역할 제대로 못했어요. 명수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저는 명수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명수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화려하지 않고 뜨겁지 않지만 내 삶.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였죠. 예쁘네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당신도 예뻐요. 저는 깜짝 놀라 명수를 봤습니다. 명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이 궁금해요.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알아가요. 우리 명수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도연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좋은 사람 만났을까?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아파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당신, 네, 미안했어요. 명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죠. 반복되는 일상처럼. 도연 씨 고마웠어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어요? 명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눈이 시려서요. 그럼 들어가요. 명수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투르지만 따뜻했어요.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제 옆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당신,
네, 내가 더 노력할게요. 나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도영과는 다른 온기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웃어봤어요. 어색했지만 계속했죠. 동네 사람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저와 산책을 했고 가끔 외식도 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가 많았고 말없이 밥 먹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예전보단 나았어요. 최소한 우리는 노력했으니까.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소라를 만났어요. 엄마, 소라야.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요즘 어때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그냥 살아요. 아빠랑은 전보다 나아졌어. 내 아빠도 노력하더라. 소라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소라야. 네. 그때는 미안했어. 소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엄마 마음 몰라줬어요. 이제 괜찮아. 정말. 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소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행복해요? 응, 행복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행복한 건 아니었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도연 씨, 당신도 행복하길.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준 시간들, 잊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죠.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제 일상으로, 제 삶으로. 그날 저녁 명수와 저녁을 먹으며 명수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응, 뭔가 평화로워 보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좀 알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뭘 원했는지, 뭐가 필요했는지, 그게 뭔데요? 저는 명수를 봤습니다. 관심이요. 사랑이요. 존재를 인정받는 것.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지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따르는 거였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을 만나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당신을 떠나보내며 책임을 배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갈게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김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평범한 행복.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뜨겁지 않아도, 매일매일 숨쉬고, 웃고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명수를 위해 아침을 차렸죠. 일찍 일어났네요. 명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요. 그러게요.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환했어요. 당신, 네, 오늘 같이 산책할래요? 명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하지만 충분히 행복한 하루.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아픔도 사랑도 후회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 저는 명수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58살 김정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도연과의 시간은 제 인생의 일부가 됐고 그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은 때론 아프고 때론 금지되고 때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우리를 성장시키죠.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매일 아침 눈 뜨고 숨 쉬고 누군가와 밥 먹는 것. 그 평범함 속에 있다는 걸. 도연 씨, 어디선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제 방식대로 행복할게요. 이제는 후회 없이, 이제는 당당하게. 김정숙으로.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도